저는 이게 국민들의 선택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민들이 저런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데 저는 더 오히려 방점을 좀 더 찍고 싶습니다. 근데 부정선거라는 것이 미국에서도 증명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증명이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알죠. 몇 명 부정 저지른 사람들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이미 체포된 사람도 있고 기소된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이 하는 부정 저지른 것을 잡아내는 것은 그 잡아내봤자 그 숫자가 뭐 기껏해야 뭐 몇 장, 6장, 아니면 뭐 많이 잡아봐야 뭐 1000장, 만장 단위로 잡아내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이 잡아야 1000장. 근데 실제로 지금 선거 결과가 나온 거를 보면 거의 200만 표 정도, 약 200만 표 정도 차이가 나서 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0만 표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러면 당장 절차를 멈추고 선거를 다시 하자라고 해야 그게 깨끗한 선거일 것 같은데, 우리 마음 생각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죠.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어떤 일이냐? 부정선거야? 그 표 무효. 그거 무효 처리해버리고 그럼 나머지는 개수, 이렇게 돼버리는. 그래서 모든 부정표들을 다 찾아내지 않고서는 이거 부정선거의 결과를 바꿀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찌하지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5년 전에 2020년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느꼈던 것들이 그런 겁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가 않고 받아지지가 않는 거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21세기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렇게 되는.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뒤엎을 수 있는 부정을 찾아내지 못하는 한은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지금 이제 뭐 조지아에서도 그렇고 여러 주에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소송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소송들이 계속 진행이 됐는데, 미국 내에서 진행됐던 부정선거 소송들 거의 대부분 다 트럼프가 졌습니다. 그렇게 지니까 언론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 봐라, 부정선거 있었다고 말을 떠들어대고 있지만 다 음모론자들이고 실제로 법원에서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언론들은 떠들어댔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떠들어댄 것에 빠져있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뭐냐 하면 부정선거가 없었던 게 아니라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적발된 내용이 선거 결과를 뒤바꿀 만큼 크지 않다라는 부분은 아주 작게 얘기하고, 그 얘기는 작게, 부정선거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트럼프가 부정선거 재판에서 졌다, 이것만 크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식으로 몰고 갔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바보 내지는 정신병자 취급을 해버리려고 언론들이 그냥 매도해버렸던 것을 제가 보았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을 하려고 하면 SNS상에서 계속해서 검열이 들어왔던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십니다. SNS에서 왜 검열이 일어나느냐,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SNS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한테 이건 가짜뉴스입니다라고 제보를 합니다. 그러면 회사들 입장에서는 정부기관이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국정원이나 혹은 그런 첩보부라든가 이런 데서 갑자기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 사이트에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으니까 이거 조치를 해달라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이거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가짜뉴스입니까? 그러면 내려야죠. 그렇게 삭제가 되는 겁니다.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들이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서로 검열을 하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미 벌어졌던 일이고 한국에서도 그 일이 저는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트럼프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왔습니다. 백악관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배신자고 누가 나쁜 놈이고 5만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마가 유권자들의 지지는
꺼지지를 않았습니다. 중심 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 중심 세력이 과연 누가 돼줄 수 있을까? 죄송한 얘기지만 김문수 후보는 그 중심 세력이 돼주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그 중심 세력이 돼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요건 확실하게 드러났죠. 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때 날려먹었죠. 윤석열 대통령 또 탄핵을 막지 못했죠. 또 지금 김문수 후보 선거에서 지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모든 과정 중에 핵심 인물 아닙니까? 핵심 인물. 김문수 선거 캠프가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당권을 쥐려고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당권을 쥐고 있는 국민의힘 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일 수가 있지 않은 상황. 그럼 과연 누구를 중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느냐라는 이슈가 한국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윤석열이 중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내란죄 재판을 받고 있죠. 지금 상황인 대로라면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구심체 역할을 해줄 수가 있을까? 이 부분 저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법원 같은 경우에 더불어민주당 쪽이 의회 폭거하는 부분, 그리고 사법부의 사법권을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발표할 것처럼 모임을 가졌다가 그냥 결론을 안 내고 대선 뒤에 얘기하자 이래버렸죠.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누가 대통령 되냐에 따라서 우리 입장은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결국 사법부는 사법부 스스로가 나 잡아두쇼라고 결론을 내버린 꼴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이제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이미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사법부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될 것이고, 또 지금 국회에서 방탄법 다 통과시키게 되면 이재명은 대통령 역할을 계속 하게 될 것이고, 사법부에서는 대통령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고 뭐 퍼져 살고 하니까 보수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냈었는데 과연 한국이 그게 가능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독거리밖에 안 되죠. 스카이데일리 99명 간첩단 체포했다라는 거를 미국에서 발표를 하면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은 길거리 나가가지고 화염병 던질 겁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실제 정말로. 그게 사실이 아니면 가만히 있을 거고 그게 사실이면 나올 겁니까? 길거리에 나와서 이거는 무효다, 선거 무효다라고 외쳐야 되는 이유가 중국 스파이단 체포했느냐 안 했느냐 때문에 결정돼야 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사실은 자꾸 스카이데일리 물고 늘어지시는 분들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닌데 왜 작은 일에 꽂혀가지고 전체 그림을 못 보시는가라는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이미 김문수 후보가 지금 승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뒤엎는 것은 뭐 물 건너 간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정답. 안타깝지만 매우 속상하고 화딱지 나지만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한국의 현실은 부정선거인 거 맞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합법적으로 이거를 선거 무효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볼 때.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뭉치느냐 하는 것을 좀 찾아내셔야 될 것이다. 저희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상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기독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상적인 생각에 빠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거에 그냥 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나니라 뭐 이런 식의 생각에 다 빠져버리셔가지고 공의의 하나님은 완전히 잊어버리는 뭐 그런 일들 참 많습니다. 율법을 우리한테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려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자라는 의미였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괜히 딴 데 신경 쓰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였는데 율법을 잘 지키면은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처럼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뭐 우파운동, 무작정 보수운동 이러다 보니까 이 중요한 것들을 자꾸 놓치시게 되는 부분들이 많았다. 예. 저희가 볼 때는 새로운 바람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새로운 바람이라는 것이 이전에 없었던 완전히 뭐 처음 보는 게 나타나는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요.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움직임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바람이 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일 겁니다. 분명히. 누가 그 일을 하느냐, 엄청나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데 누가 그 일을 할 것이냐, 이걸 제가 지금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이고요. 지금 한국 내에서 풀뿌리 보수주의 운동이 좀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기필코 나라를 온전한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국회를 바로잡고 행정부 수반을, 옳은 사람을 행정부 수반에 앉히고 하는 그 역할을 국민들이 해내야 된다. 우리가 꼭 하자라는 그 캠페인이 한국에서 좀 벌어져야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리셋 코리아라면 리셋 코리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한두 가지가 바뀌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대통령 한 명 바꾼다고 바뀔 수 있는 문제 아니고요. 국회의원 한두 명 바꾼다, 뭐 새로운 당 하나 만든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그러한 이른바 원펀치 해결법이라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은 아주 총체적 난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펀치 해결법을 찾으려고 하시면 곤란하고요. 근본적으로 바뀌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거는 굉장히 깊은 저변이 필요합니다. 저변이. 대나무가 솟아오르기 위해서 뿌리를 박는 데만 몇 년이 걸리듯이 그 깊은 뿌리를 만들어내는, 그러고 나면 자라는 건 순식간에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깊은 뿌리를 만드는 작업이 지금 한국에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일들을 저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제 저희가 NNP 뉴스 하면서 한국의 지금 조기 대선 상황이 미국의 2020년 대선을 닮아가느냐, 2024년을 대선을 닮아가느냐, 저희가 기대했던 거는 미국의 2024년 대선을 닮아가기를 저희는 기대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 자꾸 2020년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거시기하다. 뭐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영락없이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있었던 2020년 대선 결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결과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이겨내는 과정은 상당히 힘들고 긴 시간이 필요한 과정일 것이다. 뭐든지 빨리 해결하기 좋아하시는 이 한국 국민들의 성향에 상당히 큰 무리가 되는 요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깨어나서 한국의 국회를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될 수밖에 없다.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두고 보자. 이거 외에는 지금 뭐. 근데 그 사이에 몇 년 동안 이제 나라는 망가지겠죠. 많이 망가질 겁니다. 앞서서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백악관에서 일단 평을 안 하지 않습니까? 백악관이 평을 내놓지 않고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네. 여기 지금 질문 나오기 바로 직전인 것 같고요. 이제 바로 이어서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 한국에서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뭐 입장이 있느냐? 있다고 그럽니다. 분명히 yes라고 했죠. 있다고 그거 찾아봅니다. 얼굴 표정 좀 보십시오. We do not, but I will get you on Japanese. 없네요. Go ahead. 없네요.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하라고 그러는데 보십시오. 그 안에 있던 어떠한 기자들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전혀 요동이 없습니다. 그냥 다들 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백악관에서 전 세계의 한국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첫날부터. 좀 염려가 됩니다. 네.